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입하신 암보험의 보장 내용이 좋은 건지 또는 축소 보장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갱신형 암보험 같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가입해야 좋은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 원인의 남녀 모두가 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에 남성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2분이 발생이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분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암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남녀별 암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남성 같은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게 나오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앞서서는 50대 이상부터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 발병률 1위의 암이 유방암인데요.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보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평균 암 보험금 지급액을 보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금액입니다. 약 2천만 원 초반의 보험금을 보험 가입자들한테 지급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간암 기준으로 최대 치료 비용이 6,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 내가 보험금을 2천만 원 초반대를 수령을 해서 이렇게 큰 비용의 치료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항암 치료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암 환자분의 생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신약 개발도 많이 됨에 따라서 암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100%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위암, 갑상선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이런 암들은 발병률도 높고 또 완치율과 생존율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암들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하지만 보험회사별로 어떻습니까?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일반암 진단비에서 지급을 안 하고 소외감으로 해서 구분을 따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의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유방암과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뭐 600만 원 이렇게 받게 된다면은 굉장히 허망하고 내가 보험을 잘못 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사암이라고 해서 이 4가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 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 암으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 전막내암 이런 암들을 우리는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을 안 하고 소외감으로 구분을 합니다. 해서 일반암 진단비의 10% 또는 20% 이렇게 작게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입하신 암보험의 보장 범위가 일반암의 범위가 이 소외감이 분류가 되어 있는 보험인지 또는 이렇게 일반암의 소외감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외감과 유사함은 보험 회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소외감이 딱 몇 가지 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의 소외감은 이래, 우리 회사의 유사함은 이래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또 어떤 회사는 이 대장 전망내암이 유사함으로 와서 우리 회사는 유사함이 총 5가지야. 대장 전망내암까지. 이렇게 표현을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과 유사함은 특정 암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입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A 회사와 B 회사인데요. 자, 이 A 회사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사암 같은 경우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요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B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유사암 및 소외감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이 회사의 소외감은 뭔지 보니까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 요 4가지에 대해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암 진단비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또는 소외감을 분류를 또 해서 작게 보장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 지인의 아내분이 한 40대 초반인데요. 몇 년 전에 시어머니하고 온천을 갔어요. 온천을 갔는데 가슴에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멍울이 잡혔더랍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큰 병원으로 상급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라 라고 진료를 받게 돼서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통 일반 분들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도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뭐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을 찾게 되고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할머니 분이 가슴앓이로 또 돌아가셨고 사촌 언니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상급병원을 갔더니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분의 가입하신 보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행히도 1순위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뼈대인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잘 하셨어요. 하지만 비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 일반암 진단비가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 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밖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나중에 갱신형 암보험으로 3,000만 원에 추가 가입을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약 1년 동안 입원과 통원, 항암 치료를 반복하면서 약 1년 동안 사용한 전체 병원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또 산정 특례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자, 이때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요. 각 보험 회사에서 나온 게 실손보험금은 850 정도, 그리고 암 진단비는 4천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또 암 입원 일당 특약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입원을 하셨거든요. 토탈 기간이. 그 2달 동안에 18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토탈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본인 부담금 1,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니까 4천만 원 정도 이제 본인이 수령을 하게 돼서 이 돈으로 자기 건강에 더 만전을 기할 수가 있고 생활비로 쓰시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한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라면은 1,0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요. 3천만 원이 600만 원이 돼서 800만 원만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일반암 범위 안에 유방암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장을 잘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갱신형 암보험과 비갱신형 암보험의 차이는 뭐냐면요. 갱신형은 초반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갱신 시점에 돼서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초반에 보험료가 비싸지만 또 만기 때까지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을 컨설팅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또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아까도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갱신형 암보험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처럼 뭐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20대에서 40대 여성분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기 때만 갱신형 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또 갱신되는 시점에서 보험료가 비싸면은 그때 가서 발병률이 낮을 때는 또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암보험의 면책기간이라고 해서 90일까지는 가입하고 암의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액기간이라고 해서 91일부터 보험회사별로 1년 또는 2년 동안에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50%만 받을 수 있는 이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한 이 모든 암을 일반 암으로 인정을 하고 지급해 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대부분의 모든 회사들이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 4가지 암에 대해서는 모두 유사암으로 거의 모든 회사들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사암의 가입 금액은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신 오늘 오전 자료까지 보고 왔는데요. 20세까지가 유사암 진단비 최고 한도가 3천만 원, 그리고 40세까지가 2천만 원. 이제 한시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분들은 유사암 한도를 높이고 싶어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사암의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하지만 이 4가지 중에서 이 갑상선 암과 기타 피부암 이 2가지의 암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일반암 진단비로 인정을 해주게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유사암 진단비 조금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을 일반 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갱신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종합보험 뼈대는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지만 추가로 갱신형으로서 보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상품이 어떤가 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특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특약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5년 있다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입한 5천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5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180만 원도 돌려받고요. 거기에 앞으로 2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 돈까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내가 5년 시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면책되는 거는 물론이고 토탈 보험료가 5천만 원이 아니라 6,9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갱신형 상품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빠르고 또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반암의 범위 제일 중요하죠. 뭐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놓는 회사, 그리고 소외감 없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인정을 해주는 회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갱신형과 비갱신형, 내가 기존에 암보험이 있지만 가입금액 한도가 적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은 갱신형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일 면책 기간과 1년 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회사들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90일 면책 기간은 있지만 또 1년 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 이 회사들의 보험료라든지 또 보장 금액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갱신형 상품에만 있는데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도 유사암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일반암 진단비로 또 지급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